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의 실습 예제들을 전체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내용을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5-1 예제입니다. 기본 이품은 예제였고요. A를 99로 넣었을 때 기본 이품은 참일 경우만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품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else문도 없고요. 가장 간단한 조건문이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보다 작군요. 자, 이거는 99가 100보다 작기 때문에 참인 경우에 나왔죠. 항시 조건문은 반대의 경우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00보다 큰 값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200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값을 바꿔가면서 이 조건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도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 자, 200은 100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참 거짓의 문장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값을 바꿔가면서 다른 else 조건도 확인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5- 예제입니다. 문장이 여러 문장일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예제였죠. 5- 예제. A가 200입니다. 200은 100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실행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이면 자, 100보다 작군요. 요거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예제였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99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또 확인해 봐야겠죠. 값을 바꿔서 어디까지 실행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99는 100보다 작으니까 100보다 작군요. 이것도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것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보다 작을 때는 조건 참일 경우에 실행되고 나머지도 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중괄호를 넣는다고 하면 이런 문장과 똑같습니다. 이런 문장과 똑같아요. 자, 한 문장을 넣었다는 거는 중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제와 이건 같은 예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죠. 이해하기가 편하죠. 100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고 나머지 빠져나와서 실행하고 거짓이면 200이면 만약에 여기가 200이면 거짓이니까 이건 실행하지 않고 여기부터 실행하고 저 의미는 여기가 이거와 똑같은 문법입니다. 이렇게 여기 거짓이며 빠져나와서 두 문장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제에 있는 값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예제입니다. 자, 5-3은 중괄호를 두 개를 넣었네요. 두 개 넣었을 때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두 개를 넣습니다. 거짓이죠? 그럼 바로 나옵니다. 참이면 두 줄 실행하는 거고. 자, 거짓이기 때문에 두 줄은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 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99를 넣으면 100보다 작죠? 그러면 두 줄 실행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줄 실행하고
99는 100보다 작냐? 참이죠. 그래서 이 두 줄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끝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예제를 값을 바꿔가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제 5-3입니다. 이번에는 else까지 포함된 거네요. 자, 거짓일 때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else문을 추가해 줍니다. 자, A가 200입니다. 200은 100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러면 else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중괄호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el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참일 때는 작습니다. 거짓일 때는 크군요.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서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게, 블록을 설정해 주는 것이 혼동이 덜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령문을 중괄호로 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200은 100보다 크군요. 이걸 99로 바꿔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보다 작군요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가면서 조건문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5-5 예제입니다. 조금 더 중괄호를 넣어서 확장한 예제네요. 그대로 5-5 예제도 넣어서 실행을 합니다. 자, A가 200일 때 200보다 작냐? 거짓이죠. 그러면 여기는 통과합니다. else로 와서 이렇게. 자, 중괄호를 넣으면 한 줄, 두 줄 다 됩니다. 한 줄일 때는 중괄호 안 써도 되지만 중괄호를 넣어도 됩니다. 자, 넣는 게 혼동을 줄이기 때문에 넣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참이면 이 문장이 보이겠죠. 거짓이면 이 문장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문장 여러 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날 때는 이걸 찍어주고요. 이렇게 크니까 거짓으로 넘어와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99를 넣으면 정답일 때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답이면 100보다 작군요가 출력이 되겠죠. 100보다 작군요. 참이면 이 문장이 보이겠죠.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값을 바꿔가면서 확인해 줍니다. 자, 5-6은 이제 블록을 설정하는데 한 문장도 이렇게 중괄호를 넣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정수를 입력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하는 그런 예입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A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이고요. 그래서 if else문을 통해서 홀짝을 판단하는 그런 예입니다. 51을 넣으면 홀수가 되겠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 다시 이번 짝수 경우도 한번 해봐야죠. 20을 넣으면 짝수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예제에 대한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첩 if문으로서 5-7 예제입니다. if문 안에 또 if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A가 75입니다. 75는 50보다 크죠. 자, 먼저 실행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자, if문이 계속 중첩이 되면 이제 혼동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A는 75입니다.
A는 75죠. 75는 50보다 크냐? 크죠. 그럼 여기로 가요. 참이니까. A는 75죠. 75는 100보다 작냐? 작죠. 그러면 여기.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거짓일 때는 100보다 크면 되겠죠. 여기를 200으로 하면 되죠. 200일 때 어떻게 바뀌는가? 실행을 합니다. 자, 200은 50보다 크죠. 그래서 참이니까 다시 이 품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200은 100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else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0보다 크거냐가 출력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 한번 실행해볼까요? 이거는 5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40을 한번 더 보죠. 여기를 30, 50보다 작으면 되니까 실행을 해봅니다. 자, 다시 또 확인합니다. 자, A는 30이에요. 30은 50보다 크냐?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else로 갑니다. 그래서 50보다 작군요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따라서 이 부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추적하면 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5-8 예제입니다. 이것도 중첩이 부분이고요. 성적을 환산하는 예제입니다. 자, A를 점수를 입력합니다.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고요. 거짓이면 다시 이 부분 또 필요해요. 거짓일 때 A가 80보다 크냐? 그럼 B가 출력이 될 거고요. 또 거짓일 때 다시 이 부분 또 들어가요. A가 70보다 크냐? 그러면 크면 7을 출력하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다시 이 부분 갑니다. 60보다 크냐? 참이면 D를 출력하고요. 나머지는 60보다 작은 값들이죠. 그때는 F를 출력합니다. else. 자, 이런 식으로 학점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98점 한번 넣어볼게요. A 학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50점 한번 넣을까요? F 학점입니다. 이렇게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추적해서 프린트문이 연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예제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5-9 예제 스위치 케이스문. 자, A를 입력받습니다. A는 1부터 4까지죠. 값이기 때문에 스위치에 사용 가능합니다. A가 1이면 2를 선택했습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2면 2를 선택했습니다. 3이면 3을 선택, 4면 4를 선택, 나머지는 이상한 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프린트합니다. 실행을 해보죠. 자, 2를 넣으면 2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8을 넣으면 이상한 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소스에 따른 값들을 다양하게 입력해서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예제는 5-10 예제입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인데 출생 연도를 12로 나눠서 0에서 11일까지 나머지는 12니까 12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0부터 11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띠를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선택을 해서
자, 연도를 입력합니다. 그 연도에 따른 해당 띠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누면 나머지는 0부터 11까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은 0에서 11까지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해서 그에 따른 출력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해주고요.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됩니다. 이 세미콜론을 넣으면 면적은 끝이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만 있으면 에러는 없습니다. 나머지 4, 5, 6, 7, 8, 9, 10, 11까지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1999년 넣으면 토끼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줍니다. 자, 다음 예제는 계산기인데 사칙연산 계산기를 조건문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조건문은 else if문이 아니라 기본 if문이네요. else가 없죠. 이건 이 if문에 대한 연산의 비교는 이어지기 때문에 else if문으로 써야 하는데 if문으로도 한번 써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A, B를 입력을 하고 연산자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까지 연산자를 비교를 합니다. else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비교는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else if문으로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6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다음 예제는 else if문으로 바꿨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기를 else if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앞에 거가 똑같아요. 입력이 있고요. 처리가 있는데 아까는 if가 썼는데 if, else if, else if, else if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if문이기 때문에 자, 뭐 더하기면 더하기를 실행하고 빠져나오고요. 곱하기면 곱하기를 실행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어서 실행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하기를 넣으면 6 더하기 7이면 더하기 끝나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아까는 더하기를 넣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까지 다 실행했어요. 이 부분을 다 조건을 비교했죠. 근데 지금은 더하기하고 빠져나옵니다. 이건 실행하지 않고 이 부분이 else 부분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입력 부분, 그 다음에 출력 부분까지 실행은 똑같습니다. 7 입력을 하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칙 연산을 조금 더 이번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해서 계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입력도 한 줄로 줄였네요. 한 줄로 줄이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공백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력을 하고 먼저 변수선언,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스위치문으로 해서 연산자를 비교합니다. 갑이기 때문에 케이스문 가능합니다. 더하기일 때 더하기 하시고요. 빼기일 때 빼기 하고 곱하기일 때 곱하기 하고 나누기일 때 나누기 나머지를 각각 케이스문에 따라서 연산합니다. 연산자가 나머지 다른 걸 입력하면 잘못 입력했습니다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죠. 한 줄로 넣는 거니까 6 한 칸 띄고 곱하기 한 칸 띄고 7 곱하기 6 엔터를 치면 자, 7과 6
곱하기 7과 6이 A, B에 들어가고 이제 CH 연산자가 곱하기가 들어가서 나머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5장 조건문의 실습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예제를 홀수와 짝수를 이용해서 학번 끝자리를 이용해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